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의 정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서현 성공가계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가요. 바로 고령화 사회 노후 재무관리 방법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요. 1990년대부터 이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나 혹은 정부가 이거를 이제 도와주기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 재무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요즘에 어르신들도 이 노후 재무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재무 관리하면 돈 버시는 우리 젊은 층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돈 안 버실수록 이 재무 관리 더욱 필요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고요. 그다음에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2018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약 14%로 고령 그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수명이 길어지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 자산이 고갈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소득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이 심적으로 불안하고 또 건강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 재무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후 재무 관리 방법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5가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건 젊은 분들도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자산과 부채를 점검을 해서 재무 상태를 일단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으시다면 부채를 없애는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되고. 일단은 현실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갖고 있는 자산이 뭐 벽돌 빠지듯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월 들어오는 그 수입과 지출 상태를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노후 소득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연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지출을 하시는 게 대부분 뭐 의료비라든가 또 이렇게 좀 친구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출을 소득의 범위에서 하고 있는지, 또 질병이나 그런 상해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저축은 하시는지, 또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는 또 하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후에 이렇게 연금같이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식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후에도 저축과 투자를 계속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노후에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되나 그냥 있는 돈 갖고 살면 되지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100세를 사신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이 시중은행의 그 은행 이자율이 뭐 1%, 뭐 또 제로금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는 낮기 때문에 사실 자산을 증식할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노후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를 들어오신 연금 소득이라든가 뭐 임대 소득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대신 이제 저축은 뭐 이렇게 은행에다 맡기시는 거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노후의 저축과 투자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 자금 관리의 가장 그 중요한 목표는요. 월 소득 확보하고 그다음에 노후 자금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은 자산 증식을 목표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낄 수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후에 손실을 많이 입으면 건강도 악화되시고요. 근데 그걸 또 회복할 시간도 사실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투자하실 때 조금 신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큰 돈을 벌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한 10에서 한 2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있으시면 한 1억 정도 20% 아니면 많은데요? 많은가요? 10% 5억 있으면 한 5천만 원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심리적으로 덜 불안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뭐 이제 높은 수익을 얻고 싶으시겠지만 네. 수익이 높으면 사실 위험도 크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 그 2012년도에 저축은행이 많이 파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저축은행에서 그 후순위 채권 상품 많이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후순위 채권은 채권 중에서 순위가 그 나중에 오는 채권이라서 그 회사가 부도나면 선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이 다 채권 회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는 게 후순위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리가 굉장히 높게 팔았는데 이걸 노인분들한테 많이 팔았거든요. 또 네. 그 저축은행에서 은행 이자보다 높다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모르고 예적금인 줄 알고 가입하셨기 때문에 많은 그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진짜 이게 안전한 상품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보통 은퇴를 60세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네. 10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 네. 약 한 40년 정도가 이제 노후 기간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투자도 좀 저축처럼 그렇죠.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노후 재무 관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필요한 거는 네.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할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부부의 은퇴 생활비가 2016년도 기준으로 매월 한 약 2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부가요? 네네. 그래서 이거 근데 이 필요자금 평균이죠. 네네. 근데 뭐 많이 쓰시는 분들 더 많이 쓰시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 필요자금 산정 시에는 노후의 그 생활비, 네. 또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결혼 같은 그런 이벤트 비용, 그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병원에 가실 확률이 의료비. 높으니까 이 의료비, 네. 그다음에 여행 가실 뭐 여가 생활비, 그다음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남으면 독고 생활 기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배우자의 독고 생활 그런 기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노후 재무 관리 네 번째는 네. 보유하고 계신 금융자산이나 네. 또 부동산 자산, 집이죠. 네. 예, 이 집을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80% 이상이 다 부동산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 대부분 집에 다 올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통 현금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그래서 이 어르신들한테 주택연금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 부동산을 연금화하면 네. 사실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생계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바꾸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이 금융 자산을 어떻게 연금화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네. 목돈이 뭐 예를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나이가 드시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뭐 사업 자금을 해달라고 정말 언제까지 자식들인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갖고 계신 그 금융자산을 해약도 안 되는 한번 연금으로 수령하면 해약도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거. 네, 그런 금융자산에다가 일부는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의 어떤 즉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 매월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들어오는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월 배당을 주는 그런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연금처럼 소득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즉시연금에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받으시는 확정형 연금,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주는 종신형 연금, 그다음에 뭐 이자만 받다가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연금이 다 소멸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자만 받다가 이 목돈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걸 이제 상속형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형 연금을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아까 뭐 제가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얘기했지만 이런 금융상품 선택할 때는 수익률이나 나오는 돈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안전성.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또 보험사나 이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또 너무나 많아서 선택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상품도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후 재무 관리의 마지막이 뭘까요? 사실 노후 재무 관리 마지막은 사망을 대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을 대비해서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미리 증여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발생을 대비해서 이런 증여세나 뭐 상속세 같은 세금 문제를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을 나누는 거에서 가족 간에도 불화가 그렇죠.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방하실 수 있는 그것들을 좀 미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세금 문제에서는 상속세는 그 상속 시점의 전체 자산을 네.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자산을 갖고 그 세금을 내는 거고요. 네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만큼 갖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증여의 시기나 증여받은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들을 계획을 세우면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그 세율을 네. 이제 살펴보면 네. 이제 돌아가신 분 자산이 1억 원 이하는 10%, 그다음에 1억 초가 5억 이하는 20%, 그다음에 5억 초가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그다음에 30억 원 초과는 50% 세율을 그 매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50억인 분은 네. 25억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네. 근데 25억이 당장 현금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네. 그래서 25억의 현금이 없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부동산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뭐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물납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부동산을 또 세금으로 낼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네. 정말.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이 또 자산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네. 조금 미리 유언장 같은 거 예, 이렇게 좀 유언장을 작성을 해놓으시면 돌아가신 어르신의 어떤 그런 뜻을 네.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그 상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좀 훈훈하게 가야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이런 거는 미리미리 이제 네. 가족들 상의하에 좀 네. 정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융소비자TV에서는 어르신들의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기억에 남는 거는 안전성이었어요. 네. 이거 하나만 네. 좀 기억해도 괜찮겠죠? 네네. 네. 네. 어저께 또 가슴 아픈 기사를 제가 봐서 그러니까요. 네. 네. 노후 재무 관리는 안전하게 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요, 이 노후 소득을 가장 중요한 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봬요.